키스잉글리시입니다. 좀 전에 업로드되었던 문법 어휘에 이어서 독해 강의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오늘 독해는 총 9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한번 문법이나 어휘에 비해서는 그래도 독해가 조금 더 헷갈리는 게 뭐 딱히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헷갈리는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일단 우리 9번 역시나 D책형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연결어 넣기 문제인데 지금 A번 앞에 나오는 내용은 지금 assertive behavior이 있고 그 다음에 A 다음에 나오는 것은 aggressive behavior이에요. 그래서 assertive behavior 같은 경우는 지금 that does not violate the right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거고, 반면에 aggressive behavior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이냐, 그냥 대놓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니까. 지금 A번이 앞에 나오는 assertive behavior하고 aggressive behavior은 서로 상반되는 지금 그런 행위임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일단 A번에 들어갈 연결어는 반대로라고 해서 1번의 contrast도 괜찮고 그러나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번, 3번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A부터.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그리고 너의 권리를 지키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오픈이 아예 대놓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아예 침해해버리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들, 이러한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seem to believe that 대디아라고 믿는다. 뭐라고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권리는 자신들의 권리에, 여기는 their rights를 받는 지금 소유대명사죠. subservient는 밑에 오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을까요? They have a difficult time maintaining good interpersonal, 다른 사람과 타인 간의 어떤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당연히 힘들겠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다 보면 타인과의 어떤 관계 유지가 힘들다. 자, 따라서 B는 어떨까? 그럼 앞에 자신들의 권리가 타인들의 권리보다 더 우선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뭔가 앞과 뒤가 인과관계가 돼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2번이 아니고 여긴 더스가 들어가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10번 문제입니다. 주제 찾기죠. 자, 이북 어떤 앱들은 우리 태블릿 컴퓨터에서 available한 이북 애플리케이션은 터치스크린 기술을 employ, 자, 고용하다가 아니라 사용합니다. 자, 어떤 터치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글라스 패널이 있는데 이게 두 개의 메탈릭 서피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일단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태블릿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싱글 일렉트리파이드 메탈릭 레이어가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디테일한 내용은 굳이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들어가서 주제는 뭐가 될까? 1번 How users learn new technology, 유저들이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느냐. 2번 How, 어떻게 이북들이 태블릿 컴퓨터에서 작용을 하는지. 3번 How touchscreen technology works, 어떻게 터치스크린 기술이 작동을 하는지. 4번 How touchscreens have evolved, 어떻게 터치스크린이 진화를 해왔는지. 자, 이 글에서는 지금 중요한 게 이북이 아니고 이북에서 이북 같은 것을 우리가 볼 때 터치스크린이 주제예요. 그래서 어떤 터치스크린은 이렇게 작동을 하고 또 다른 컴퓨터는 어떤 터치스크린이 있어서 이렇게 작용을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 몇 번이 될까? 이거는 터치스크린이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간다? 터치스크린 기술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제목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루이 14세는 궁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에 어떤 가치가 있는 궁전? 그래서 엄청 큰 새로운 집을 베르사유에 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곳에 가면 일단 그때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아주 작은 이제 사냥할 때 쓰는 오두막들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아주 작은 오두막이 서 있는 곳을 이제 거대한 궁전으로 변모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after almost 50 years of labor, 50년 동안 막 노동을 들여가지고 이 작은 타이니 헌팅 라지가 뭘로 변신을 한다? 엄청난 궁전으로 변신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로를 파가지고 거기다 이제 물도 들어오게 만들고요.
그리고 베르사유는 거기에 엄청난 정교한 공을 들인 룸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거울의 방과 같은. 자, 거울의 방은 여기 이제 소문자 where 얘가 지금 거울의 방을 꾸미고 있어요. 뭐뭐가 있었다. 그 다음에 수백 개의 Statue of Greek God, 그리스의 어떤 신들의 동상 같은 걸 거기다 막 세웠다. 이거죠. 그럼 이 글의 제목은 뭘까? 원래는 아주 작은 어떤 그 오두막에서 엄청난 궁전으로 변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려갔을 때 1번 그리스의 신들의 진정한 얼굴들, 2번 The Hall of Mirrors vs. The Salon of Apollo. 자, 거울의 방과 아폴로의 방. 3번 Did the canal, 그 운하가 more than just water to 베르사유의 물 이상을 가져왔는가? 다음 4번 베르사유, 아주 험블, 아주 미천한 어떤 오두막에서 엄청 위대한 어떤 궁전으로. 그래서 이 글은 아주 작은 타이니한 어떤 오두막에서 어떻게 궁전으로 변모를 했는지에 관한 얘기니까 제목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들어갑니다. 자,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은 항상 첫 문장에 1, 2, 3, 4 번호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문장을 읽고 주제를 먼저 파악해 볼게요. Philosopher, 철학자들은 have not been as, 지금 as의 동등 비교 구문이에요. Concerned with anthropology, 철학자들은 인류학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뭐만큼 관심이 없었냐? 자, 인류학자들이 다음에 생략된 거는 have, 여기 뭐 생략됐을까? 앞에 있는 been, concerned가 생략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철학에 관심이 있었던 것만큼 관심이 있진 않았다. 즉 쉽게 말하면 뭐다? 이 글의 주제는 철학자들은 인류학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 주제가 됩니다. 자, 1번 들어가요. 자, few가 주어가 나오되면 뭐뭐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그래서 few influential contemporary philosophers take anthropological study into account. 자,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죠. 그래서 조금 영향력이 있는 어떤 그 현대 철학자들 중에서 이런 인류학적인 연구를 자신의 작품에 고려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즉 쉽게 말하면 철학자들이 인류학적인 연구를 그들의 연구에 도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1번 괜찮은 내용이죠. 2번 Those who specialize in philosophy, social science, 어떤 사회과학 철학을 specialize in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 가끔씩은 우리 인류학적인 연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example들을 조금 고려를 하거나 혹은 분석을 한 적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그들 어떤 컨셉적인 어떤 핵심이나 혹은 epistemological 이런 단어 모르셔도 좋아요. 어떤 인지론적인, 인식론적인 어떤 구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했을 뿐이다. 그래서 물론 사회과학의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어떤 인류학적인 연구를 도입을 하기도 했지만, 이거는 인류학적인 연구가 그 어떤 목표가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컨셉, 어떤 포인트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이다. 3번 In fact, the great philosophers of 우리 시대의 위대한 철학가들은 종종 other fields such as 예를 들어서 인류학이나 혹은 심리학과 같은 다른 어떤 분야로부터 drew inspiration, 어떤 영감을 얻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철학이 인류학에서 영감을 얻었다니까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체 글의 흐름과 완전히 반대 내용이 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4번. Philosophy student, 철학 학생들은 seldom, 거의 뭐하지 않다죠. 어떤 인류학에서의 심각한 어떤 그런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죄송해요. 어떤 그 인류학을 연구를 하거나 인류학에 대한 심각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즉 철학을 연구한 학생들조차도 인류학에 관심이 없었다는 내용이니까 글의 전반적인 흐름과 4번은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따라서 흐름과 전혀 무관한 문장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빈칸 넣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all of us inherit something. 우리 모두는 뭔가를 물려받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의 어떤 갑옷,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 어떤 뭐 웨딩 드레스라든지 혹은 아빠의 어떤 도구 같은 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beyond that, 이걸 모두 넘어서 all of us inherit something else. 다른 걸 물려받을 수 있는데 그 다른 건 어떤 다른 것일까? 자, 이 something을 수식하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됩니다. Something we may not even be fully aware of it.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데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뭐가 된다? 어떤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를 자신 스스로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헐리데이나 혹은 뭐 특정한 날짜에 소풍을 가는 어떤 가족의 전통 이런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벗 앞의 내용은 돈 혹은 뭐 부동산 혹은 뭐 할머니의 웨딩드레스 뭔가 형태가 있는 유형적인 거라면 벗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뭔가 특정하는 것을 하는 방식들, 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앞에 나온 내용과 반대, 즉 무형의 것입니다. 자, 따라서 블랭크 자리에는 무형이라는 내용의 tangible, less tangible, 덜 유형적인 것, 그죠? 덜 뭔가 실체가 없고 유형적이지 않은 거라고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는 무관한 거, 2번 우리 어떤 도덕적인 기준과 반대되는 것, 4번은 어떤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 자, 따라서 정답은 3번 유형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요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Evolutionarily 어떤 진화론적으로 any species that hope to stay alive, 자, 뭔가 생존을 하기를 원하는 종들은 자신의 자원을 아주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That means that 뭐를 의미한다? First quote on food and other goods, 어떤 식량과 혹은 다른 어떤 goodies, 어떤 물건들의 첫 번째 요구는 처음에 누구한테 가야 된다? breeder. 일단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적절하게 배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누구한테 줘야 된다? 자, breeder. 일단은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전사들, 그리고 사냥, 그리고 planter, 식물을 키우는 사람, 그리고 builder.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줘야 돼요. 아이들은 어떠냐면 노인들로부터 over for with not much left over for the senior. 그렇게 되면 어떻다? senior 노인들에게는 별로 줄만한 게 남은 게 없죠. 노인들은 who may be seen as consuming more than they're contributing. 이 사람들은 이제 노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소비를 더 많이 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땠다? 쉽게 말하면 자원은 일단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주고 그리고 조금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자원이 돌아가는 거죠. 뭐 식량 같은 걸 비롯해서. 그러나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벗 다음에 요지가 나옵니다. Modern medicine extended life expectancy, 어떤 기대 수명을 연장하기 그 전에도 보통의 평범한 가정들은 어떤 가정이냐면 뭐 조부모라든지 혹은 뭐 great grandparents, 우리 뭐 증조부들을 포함을 했다. That's because 왜냐하면 자, 요 문장이 여러분 조금 구문이 특이한데 what old folk consume materially, 이런 어떤 좀 나이 든 어떤 노인들이 물질적으로 소비하는 것.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give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를 앞에다 내보냈다 보시면 돼요. They give back behaviorally, providing leveling reasoning center. 다시 말하면 이 노인들은 물질적으로는 생산보다 소비를 많이 하지만 이거를 그들은 행동적으로 오히려 이제 기여를 했다는 거죠. 뭘 제공했냐면 leveling, reasoning center to the tumult that often swirls around them. 자, 지금 뭐 약간 여러분 죄송한데 여기 뭔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여러분 무시하고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주 좀 이따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들 주위에 수월이란 말은 막 이렇게 회전하는 털메토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소란, 어떤 소요 이런 거에 어떤 리즌이 어떤 이성적인 센터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인들은 좀 와이자잖아요. 현명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하지 못하지만 어떤 그 젊은 사람들 주위에서 막 소용돌이치는 어떤 그 소란에 가장 어떤 지혜로서 어떤 핵심을 제공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냐? 물질적으로는 노인들이 별로 도움은 안 됐지만 정신적으로 뭔가 사회를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떻다? 노인들도 어떤 가족에 기여를 했다는 것이 글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노인들도 가족에 기여를 했다. 자, 1번 정답이고요. 2번 현대의학이 old folk, 어떤 노인들의 역할에 뭔가 포커스를 가져다 주었다. 3번 자원을 잘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번영을 결정한다.
4번 extended family 확대 가족이죠. 이제 뭐 부모 혹은 조부모까지 같이 살고 있는 확대 가족은 at a cost limited resources 어떤 제한된 자원을 희생해서 확대 가족이 나타난다. 정답은 노이드는 어떤 기여를 했다라는 내용이 돼서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들어갈게요.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Nowadays clock 시계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소대꾸문이죠. 많이 지배를 해서 It's hard to imagine life without it. 시계가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이 어려울 지경이다. 자, 산업화가 되기 전에 대부분의 사회는 어땠냐면 태양이나 혹은 달을 이용해서 시계를 말했다. 뭐 해시계 같은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어떤 기계적인 시계가 등장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B번이죠. 가장 먼저 나올 거. 그래서 기계적인 시계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엄청 인기를 얻었어요. It was fashionable to have a clock or watch. 시계를 가지는 게 완전히 유행을 했죠. 사람들은 그래서 of the clock이라든지 혹은 a clock 같은 어떤 표현을 발명을 해서 시계를 말하는 새로운 방식을 지칭하기 위해서 뭐 of the clock 혹은 a clock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C번에 나오는 these clock은 뭐가 된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그런 클락이 아니고 these clock은 지금 B에 나오는 이 새로운 메케니컬 클락이에요. 근데 이 메케니컬 클락들은 장식적이었지만 별로 유용하진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마을이나 혹은 지역이나 혹은 심지어는 이웃에 있는 마을조차도 시계를 말하는 방식이 다 달랐거든요. 여행자들은 had to reset their clocks repeatedly. 그들의 시계를 계속해서 리세팅을 해야 돼요. When they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자, 미국에서는 there were about 70 different time zones in the 1860, 1860년대에 시간대가 70개나 다른 시간대가 있었다. 자, 이렇게 시간대가 다르면 어땠냐? 이제 A로 가서 점점 이제 철로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the fact that there were no time standard 시간의 기준이 없다는 게 하나의 어떤 정말 재앙과 같았다. 그래서 A번은 지금 C번이랑 죄송해요. C랑 연결돼야 됩니다. CA. 종종 스테이션 역들은 miles apart set their clock at different time. 정말 몇 마일 떨어져 있는 어떤 역들은 그들의 시간이 좀 다른 시간대로 정해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행자들에게는 혼란이 올 수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순서를 배열해 보니까 일단 아이고 제가 자꾸 뒤로 잘못 넘기고 있네요. 제일 먼저 주어진 문장에 옛날에는 해시계, 뭐 달로 시계가 있었다. 그리고 최초로 등장한 이제 기계 시계가 등장해서 인기를 끌었다. 자, B가 맨 앞에 와야 되고. 그런데 이런 메케니컬 클락, 어떤 전자 시계가 아니라 메케니컬 어떤 기계적인 시계다 보니까 유용하지를 못했다. 시계를 다 이제 맞췄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은 뭐다? 일단 철로가 성장할 때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CA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20번 두 문제 나왔습니다. 19번 문장 삽입 문제 풀어볼게요. 자, but 하지만 there's clear evidence that 자, 밀레니엄 세대 1981년에 1996년에 태어났던 아마 여러분들이 될 것 같은데 이 밀레니엄 세대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돈을 막 저축을 한 거예요. 제너레이션 X 세대보다. 자, 내려갑니다. 자, 이 밀레니엄 세대들은 종종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떤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은 세대라고 레이버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Many of them graduate from college into one of the worst labor market. 이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들의 많은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해서 최악의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스택을 엄청난 일단 우리가 student debt 우리 왜 학자금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러죠 여러분? 그 투이션을 대출을 받아서 이제 투이션을 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스튜던트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학자금 대출 같은 거 갚아야 되잖아요. 엄청난 그 채무라는 빚을 진 거예요. 1번 not surprisingly 당연히 이 밀레니엄 세대들은 제너레이션 X 세대보다는 삶에서 비슷한 어떤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부를 덜 축적을 합니다. 왜? Because few of them own homes. 일단 집이 없어요. 집이 없기 때문에 부가 적어요. 그러나 newly available data, 자,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운 문장인데 newly available data가 주어고
providing the most detailed picture to date about what American of different generations save까지가 일단 분사가 돼서 데이터를 꾸미고 있고 동사가 complicate가 됩니다. 자, 뭐에 관한 데이터냐면 다른 세대 미국인들이 무엇을 이제 세이브 하느냐에 관한 어떤 좀 상세한 픽처, 그림을 제공하는 어떤 데이터가 이러한 평가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Yes, 물론입니다. Generation Xers, X세대들이 1965년과 80년 사이에 태어난 더 networth, 어떻게 networth는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순 자산 가치는 훨씬 더 높다. And 그리고 that might put them in better financial shape than many assume.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보다 재정적인 상태가 더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갑자기 3번, 4번에서 뭔가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주어진 문장 갔더니 기본적으로 밀레니엄 세대들은 돈이 없다. 그러나 X세대보다 더 공격적으로 돈에 저축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빚도 많고 재정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저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재정적인 상태가 더 좋다.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자,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4번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치 문제인데 요거는 선택지랑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갔더니 코랄 리프의 프레임워크가 카보네이트 샌드로 만들어져 있다. 자, 이 문장은 지금 1번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장에 카보네이트 샌드가 어떻다? 코랄 리프의 프레임워크의 빌딩 모티리얼이 된다. 자, 여기서 1번에 대한 단서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2번으로 가볼게요. 코랄은 산호초는 capable of partially adjusting to ocean acidification, 어떤 해양의 산성화에 부분적으로는 조절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거의 마지막 문장에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오션 어디에 나와요? 여기 있죠, 그죠? 코랄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들의 환경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adjust to ocean acidification 여기 나와 있죠. 어떤 바다의 산성화에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요게 지금 4번이 아니라 2번에 관련된 문장입니다. 자, 우리 2번은 일치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3번 인간이 발산한 어떤 이산화탄소가 전 세계 바다의 산성화에 기여했다. 자, 이 문장은 어디 있느냐? 자, 요 다음 부분에 보시면 오션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요. 그러면 산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 바다의 어떤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대양들은 인간이 발산하는 이산화탄소의 약 3분의 1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죠. 인간이 발산한 이산화탄소를 바다가 흡수를 해서 산성화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이 발산한 이산화탄소가 전 세계 어떤 대양의 산성화에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맞는 내용. 마지막 4번 바다의 산성화가 산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무엇보다 이 산호의 모래의 dissolution은 dissolve라는 동사의 명사죠. 용해보다. 자, 이 얘기는 어디 있느냐? 여기 한번 가보면 우리 이 뭐죠, 여러분? 모래가 dissolve 용해하는 그 속도는 산성화와 관련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이 지금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모래가 용해하는 속도가 10 times more, 뭐보다 더 10배가 더 빠르냐? coral growth, 다시 말하면 이 산호의 성장보다 10배가 더 빨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다? 바다의 산성화가 성장보다는 용해에 10배나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요거는 4번은 정반대가 돼야 됩니다. Growth of corals의 more than이 아니라 less than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독해였습니다. 제가 마이크 없이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목이 아파서 여러분 목소리가 듣기가 조금 힘드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독해는 이 정도 일단 해석 강의를 해드릴 거고, 뭐 어차피 독해는 똑같이 나올 리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이 독해 문제를 잡고 또 뭐 다시 풀어보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대충 요 정도 수준의 독해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요즘 추세 자체가 뭐 국어, 그 다음에 국사, 이 영어 선택 과목에 비해서 이런 어떤 공통 과목들이 조금씩 난이도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쉬워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물론 또 이 문제도 어렵다고 말하시는 분 당연히 있겠죠. 사람들마다 수준이 다르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쉬워졌고, 아마 이 추세가 국가직에도 이어질 거라고 저는 일단 추측을 해요.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뭐 영어에 대한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지금 공부했던 게 거기서 조금 더 여러분 이 값만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모의고사를 풀던지 해서 값만 계속 유지를 해서 국가직까지 여러분 실력을 계속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시험은 끝났으니까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셨던 못 보셨던 이번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이게 계속 여러분 좌절을 해서 국가직까지 그 어떤 계속 이어지도록 하지 마시고요. 일단 툴툴 털어내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또 공부에 매진해서 이제 남은 국가직 모두 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해석 강의 여기서 마칠 거고요.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